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소단원인 효과적인 대화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볼까요? 이번 소단원의 학습 목표는 목적과 상대에 따라 말하기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또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오해가 생겨서 곤란했던 경험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목적에 따른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상대를 고려하여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지난 단원에서 글의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나요? 글의 목적 세 가지는 뭐였죠? 네, 정보 전달, 설득, 친교 및 정서 표현이었습니다. 대화 목적 이야기하다 말고 왜 뜬금없는 글의 목적이냐고요? 네, 말과 글은 서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에 따른 특징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목적도 글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정보 소통, 관계 발전, 문제 해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과 정보 소통, 친교와 관계 발전, 설득과 문제 해결 사이의 유사성이 느껴지나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면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화의 목적에 따른 말하기 방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소통을 위한 말하기는 객관적인 정보 중심의 이야기를 화제, 즉 대화의 소재로 하여 정보 중심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그리고 중요 정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직설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정보 소통을 위한 말하기의 예로는 소개, 설명, 안내 등이 있습니다. 반면 관계 발전을 위한 말하기는 사적인 관심사 중심의 이야기를 화제로 하여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방을 고려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돌려 말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창문 닫아 라는 표현 대신에 창문 좀 닫아줄 수 있니? 또는 창문을 열어두니 바람이 많이 들어오네 등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 발전을 위한 말하기의 예로는 인사, 위로, 축하, 감사, 격려, 비난, 거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말하기는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으로 부탁, 요청, 설득, 사과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화 상황에서 상대를 고려하기 위해 살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대의 경험과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상대의 경험과 지식 수준에 맞는 어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지식 수준이 낮을 경우 상대방에게 맞는 쉬운 어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친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친밀도가 높을수록 개인적인 고민이나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자유롭고 친근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화의 세 가지 목적인 정보 소통, 관계 발전, 문제 해결에 따른 말하기 방식의 특징과 대화 상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